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용인시에 와 있습니다. 장마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용인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는 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용인, 그리고 그 다음이 고양시입니다. 사실은 고양시보다 용인시에 인구가 더 많은 것은 좀 의외네요. 전부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용인시가 아마 살기 좋아서 그럴까요? 요즘 용인시를 뜨겁게 달구는 화제는 바로 반도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반도체, 즉 전기가 반만 통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던 물질도 뭐 어떠한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것, 그걸 반도체라고 하고, 2차 대전 직후에 이 반도체를 발견을 해서 트랜지스터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머리가 좀 더 복잡해지시나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저장하고 기억하는 장치,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장 기능은 없지만 연동하고 제어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를 말하고, 또 제어하고 연동하는 것은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 AI나 자율주행차 같은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그런데 메모리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를 차지하고 전 세계 시장의 6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약해요. 전체 시장의 세계 시장의 한 1.6%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앞으로 확장성이 있는 반도체는 무엇이냐?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제공되고, 메모리 반도체가 쓰이는 시장의 비율이 한 20%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치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비메모리 시장도 굉장히 치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용인시가 해낸다고 합니다. 이제 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저희 대한언론인의 유튜브 방송이 오늘로써 우연히 100일을 맞았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일 시장께서 사실 또 언론인 출신이고 해서 제가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네. 요즘에 용인시의 최대 화두가 네. 바로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15일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용인 남사 이동읍의 215만 평에 해당하는 지역을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을 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보지인 상황이고,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제 정식으로 산단 착공에 들어가면 이제 산업단지가 되는 것인데요. 속도를 꽤 빨리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이 그 300조를 투자한다는 굉장히 통큰 네. 결단을 내리는 데까지는 네네. 우리 이상일 시장께서 아주 극비리에 예. 그 추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맞습니다. 극소수만 알고, 네,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경기도도 전혀 모르는 예. 상태에서 일을 네. 잘 되게 네. 하도록 했다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으네요. 예. 일단 300조 규모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용인 특례시 네. 인구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아직 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를 특례시라고 합니다. 100만 이상의 도시. 네, 100만 이상. 그래서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의 도시가 특례시입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의 일반 회계 1년 예산이 3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는, 예컨대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특별 회계라고 하는데, 특별 회계까지 포함을 하면 한 3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300조라면 일반 회계로 치면은 뭐 용인에 한 90년 정도의 예산을 이제 확보한 셈인데요.
네, 엄청난 일이고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네. 지역이 우리 용인 이동 남사업 215만 평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우리 용인 특례시가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의기투합을 한 결과 이렇게 이번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극비리 진행이 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네, 될까요? 극비는 이제 당연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전에 알려지면 일단 우리 용인으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되고 삼성전자도 부담스럽게 되고 또 투기가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죠, 맞아요. 컸기 때문에요. 이거를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또 계속 그 소통을 하면서 이 추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 담당의 상급 실장한테 당신이 밑에 시키지 말고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좀 계속 해라. 이제 이렇게 했고 제 비서실장은 이 추진 과정을 조금은 알았죠.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 비서실장, 도시개발실장 딱 3명 정도가 알았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40년 전에 이경철이 있었다면 40년 후에는 이상일 시장이 있다. 또 이런 예. 성명 발표를 했다는데 네. 노조가 이렇게 극찬을 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노조에서 그런 성명 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노조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고 또 우리 용인의 발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도 그런 평가를 이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시점이 3월 15일이죠. 이미 우리 시 내에서는 제가 이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발표 후에는 좀 관계자들 입을 통해서 좀 전파도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조가 그 이후에 그런 성명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의 익명의 공무원들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시장님 성과급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용인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많은 좋은 글들이 달렸는데 물론 극비에 이 추진을 했던 거지만 다 우리 용인 특례시의 공직자들이 우리 그동안 반도체 생태계를 잘 마련해 왔기 때문에 이 국가산단이라는 큰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 산단 조성을 위해서 저는 가능한 한 속도를 좀 내자.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각종 인허가 절차,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좀 앞당겨서 정부가 계획한 시점이 2026년 말에 착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 다 끝내고 행정 절차 끝내고 보상 이런 것도 좀 끝내고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보상 절차도 좀 속도를 내고 이주 대책도 잘 마련하고 해서 착공 시기를 좀 1년 정도 앞당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본인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능한 한 좀 저희들이 속도를 내자 이런 데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용인시의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되면은 기흥, 수원, 평택, 화성을 잇는 L자형 그 반도체 그 벨트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제가 그 지역을 어떻게 선거 때부터 저는 이 반도체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 공약도 많이 했고 우리 용인이 과거에는 좀 난개발 이미지가 있었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난개발의 이미지도 좀 바꾸고 용인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도시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제가 당선된 이후에 그 일을 이제 추진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금자탑을 쌓은 것이 이제 삼성전자 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된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강조했던 L자형 반도체 벨트가 훨씬 그 생태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L자형 반도체 벨트라고 하면 우리 40년 전에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있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위쪽 바로 위쪽으로 북쪽으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선상으로 보면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 쭉 1번이죠. 1번. 그 경부고속도로 기흥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운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있고, 거기서 북쪽으로 기흥구에 83만 평에 해당하는 플랫폼 시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비롯해서 첨단 연구 시설이 들어서고,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시티 안에는 GTX A 노선이 들어가고요. 네, 거의 GTX 용인역이 A 생깁니다. 네. 그 위에 또 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기면서 이 지역은 교통 허브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해야 첨단 연구 시설도 더욱더 많이 입주할 거고,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할 거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많이 입주할 거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호텔, 쇼핑 시설, 마이스 산업도 집어넣을 텐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제 꽤 입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으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이어지는 거고요. 용인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이렇게 사선이지만 동쪽으로 해서 동쪽 맨 끝에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126만 평에 해당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SK 하이닉스의 4개 팹,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장이 4개가 들어가고, 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한 50여 개가 들어갑니다. 소재 부품 장비기, 소부장이라고. 네, 소부장이죠. 50여 개가 들어가죠. 여기에 지금 하이닉스가 투자할 계획이 140조 원입니다. 140조 원. 그 사이에 이거는 이제 결정이 이미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올해 3월 15일 남사 이동읍에 215만 평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또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 L자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바로 위쪽에 용인의 테크노밸리가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 입주해 있고, 약간 위쪽으로 바로 붙여서 제2 용인 테크노밸리가 또 조성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유관 기업들이 대거 용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들어오길 또 희망을 합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바로 옆에는 삼성전자의 협력 기업인 세메스라고,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여기도 크게 지금 자리를 이제 잡고 앞으로 지금 공장도 세우고 기업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 근처에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인 램 리서치, 미국에 본사가 있는 램 리서치 R&D 센터가 이미 있었는데, 램 리서치의 본사, 한국 본사가 판교에서 이리 옮겨왔습니다. 땅을 연구센터 옆에 사가지고 이리 옮겨왔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민원도 없어서 제가 램 리서치 한국 본사 입주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한 40일 만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기업들이 우리 용인에 오면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그런 맥락에서
램 리서치의 한국 본사가 또 용인에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많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아, 용인 특례시에서는 좋은 기업들을 환영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용인에 자리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성이 300조를 투자한 남사 이동의 플러스가 국가 바로 사업단지 여기죠? 후보지. 네. 그 300조 투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네, 현재까지. 그 가장 어찌 보면 최대의 투자라고도 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 뭐 네. 그거에 못지않는 네. 그런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뛰는 일이네요. 네,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가 삼성전자고 네. 세계 2위가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분야를 삼성전자는 더욱더 육성을 하겠다는 거고, 삼성전자의 경계연 대표이사는 5년 안에 파운드리의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추월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용인 이 국가산단에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일단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반도체 생산, 그 다음에 설계 기업의 육성,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조성 작업이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각각 기업 활동에 들어간다면 실리콘밸리를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 옆에 이천에 또 SK 하이닉스의 본사가 있죠. 거기서도 메모리 반도체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평택 화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다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은 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자치단체들끼리 또 협업을 잘하면 정말 세계적인 메가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데, 네. 이제 비메모리, 어떤 시스템 메모리 쪽에 이런 클러스터를 지금 네. 다시 이렇게 조성을 하셔서 네. 아주 큰 단지 클러스터가 이제 세계적으로 네.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선거 때 공약을 한 것 가운데 저의 경쟁자는 민주당의 당시 현직 시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제가 선거는 압승을 했습니다. 11%포인트 정도 이겼기 때문에요. 그때 제 공약 중에 그 경쟁하시던 분하고 차이가 났던 것이 반도체 고속도로였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마이스토고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반도체 고속도로가 저는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우리 용인 남사 이동읍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제가 설계했던 반도체 고속도로의 가능성은 훨씬 커졌는데,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반도체 고속도로를 이제 화성 쪽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용인의 남사, 이동, 온산, 배감을 거쳐서 중부고속도로 안성 일죽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세워지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남쪽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한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통이 굉장히 용이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출퇴근하는 여기 근로자들이나 앞으로 이 각종 물류나 훨씬 편해지는 거고요. 또 용인 온산면에 조성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하고도 3-4km밖에 안 됩니다. 인터체인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고속도로는 꼭 세워져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공약을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희룡 장관은 뭐 저하고 뭐 사적으로 워낙에 가깝고, 그래서 이거 꼭 좀 하자 했더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도 예. 했기 때문에요. 축하드립니다. 이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 용인이 서울 면적의 98% 되는 큰 지역입니다. 그럼 인구도 서울하고- 110만 명이고요. 서울하고 거의 같은 예, 면적이 면적이네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 고양, 성남시를 합치면 용인의 98%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도시를 합친 것보다 큰 도시가 용인이에요. 인구 110만에. 그런데 용인이 동서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용인 동서교통은 용인의 저 약간 북쪽 또 중간 쪽에 영동고속도로가 있죠. 네. 예, 동서를 관통하는 건 그렇죠. 영동고속도로 하나입니다. 예. 이거는 용인의 우리 시청보다 북쪽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시청보다 남쪽, 저 국가산단보다도 아래쪽으로 용인을 동서로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또 하나 만들면 우리 시민들의 교통도 훨씬 편해지고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215만 평이나 조성하고 삼성전자 팹이 현재 5개 들어올 계획인데요.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15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설계 기업이 들어오면 상주 근로자가 5만 명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개와 50여 개 기업이 들어오면 상주 근로자가 아마 2만 5천 명 가까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근로자들이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후 도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망 확충과 동시에 배후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후 도시는 어디에 할지는 아직은 뭐 결정은 안 됐고 배후 도시 필요성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고 네.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배후 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구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근로자들이 다 용인에 살지는 않겠지만 많이 용인에 자리 잡을 거고 또 뭐 오가는 분들까지 하면은 우리 용인 인구는 지금 현재 110만에서 130만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이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꼭 조성이 돼야 된다. 이거 외에 또 다른 국도, 지방도, 국지도 이런 것들을 또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실정이고 경강선이라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기도 판교 광주 삼도 쪽에. 예 네. 그렇습니다. 저 판교에서 광주로 네. 해서 여주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 이 광주 삼동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용인 초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망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네. 그런 과업이 있고 용인 수지구의 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판교, 대장동 그러니까 성남을 지나서 우리 용인 수지 그 다음에 수원, 광교 나아가서 화성, 봉담까지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3호선은 수원역까지 가는 걸로 원래 계획을 했다가 수원 용인이 차량기지 한 10만 평 해당되는 차량기지를 제공할 곳이 없어서 서로 미루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화성시장을 또 설득을 해서 화성까지 있는다면 차량기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화성은 땅이 워낙에 큽니다. 그래서 화성까지 있게 된다면 지하철 3호선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주선을 해서 성남시장, 수원시장, 화성시장까지 해서 오세훈 시장도 만났고 경기도하고는 협약도 맺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도 꼭 좀 추진을 해서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임기 동안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지금 예, 의욕도 넘치시고 열정도 넘치셔서 그 사실 선거 때 일 잘하는 젊은 시장 이런 네. 인물론으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어필이 많이 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번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80% 가까이 찬성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네. 곳곳에 현수막이 많이 걸렸었고요. 이와 별개로 반도체 또 특화단지 지정이 있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게 되는데 뭐 그 일도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뭐 많은 국가적인 지원을 또 받게 되고 용인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 생태계가 제일 잘 된 곳이었는데 이제 뭐 글로벌리 반도체의 세계적으로? 훌륭한 생태계를 가진 도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이제 기틀을 닦는 노력을 지금 그렇죠.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반도체 특화지구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거는 반도체 특화지구는 이거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네. 클러스터,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플랫폼 시티, 이 L자형 반도체 벨트 이런 걸 다 묶어서 또 특화단지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반도체 생태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결국 이제 반도체 산업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여기에 그렇죠.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계셔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또 특화단지 뭐 지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용인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훨씬 더 그 내용이 튼실하게 조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과제 같은 게 있어요. 전력 공급이라든가 뭐 용수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전력이 좀 이제 그 문제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산업단지가 215만 평에 조성이 되고 126만 평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먼저 시작된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전력이 이제 일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확보가 돼야 되고 네.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또 전력은 뭐 완전히 이제 그 제대로 확보가 이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한 9.6기가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9.6기가라면 제가 정확히는 뭐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는 모르지만 온전 한 6, 7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전력이 1차로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발전소를 좀 지어야 된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이 전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발표가 됐지만 일단 LNG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LNG로 하고 나서 나중에 수소 연료로 대체하는 그 양쪽 지금 뭐 이제 발전 기술이 워낙에 뛰어나서 LNG로 시작을 해서 수소 연료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발전소를 좀 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걸로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남는 전력을 가져오는 이제 송전 시설을 이제 건설을 해서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전력 계획 없이 국가 산단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 계획은 잘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용수도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수는 지금 환경부하고 뭐 국토부 다 논의를 많이 해서 지금 화천댐에 물을 팔당으로 내려보내서 팔당에서 가져오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용수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우리 용인 이동 남사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은 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도 투자를 했고 미국에도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오스틴에 삼성전자의 팹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 파운드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오스틴 옆에 테일러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상당한 대규모로 지금 소위 팹을 짓고 있어요. 이미 뭐 건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반도체 뭐 관련법 하면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이 생각보다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결국은 반도체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펴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모국인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적지로 용인을 이제 생각을 했고, 특히 저하고 많은 논의를 해가면서 뭐 의기투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로서 우리가 사실 K-팝이며 K-드라마며 한국의 그런 한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문득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K-반도체 시대가 오는구나. 네, 이미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K 반도체였죠. 메모리 분야에서는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완전히 한국이 압도를 했고, 제가 지금 저 책 반도체 삼국지도 네. 읽고 있지만 네. 일본이 앞서가다가 지금 뭐 이제 와서 일본이 다시 분발하겠다는 건데,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아직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메모리 분야의 1위를 지켜가면서 이제 파운드리 분야나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다시 더 분발해가지고 그렇죠. 대만도 좀 따라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도 육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워낙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해당 뭐 지자체인 용인은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도 반도체 산업 육성하겠다는 의지들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전망은 저는 뭐 상당히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망이 대폭 확충이 됩니다. 매우 좋아지죠. 그렇죠. 지금 요 국가산단 가운데로 이렇게 현재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금 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이 됐는데, 이게 45호선인데요. 이 길이 현재 4차선인데 아마 10차선 정도로 확충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쪽에서는 10차선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고속도로가 또 건설이 되고, 지금 각종 국도 지방도가 이게 신설되거나 확장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지하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교통망이 대폭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150개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국가산단에.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는 50여 개 기업. 그거 말고도 지금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많고,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시티에도 상당히 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첨단 연구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또 교통 허브 지역이 되니까 뭐 호텔이나 마이스 산업이나 뭐 쇼핑센터 이런 것들까지 들어서면 일단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생 효과가 상업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용인의 처인구는 도농 복합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용인의 이 농산물이 꽤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주로 처인구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축산까지 포함해서 우리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소비도 굉장히 활발해진다. 그렇겠네요. 그다음 교육 부분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교육 인프라도 확충이 될 거고요. 그럴 때 뭐 또 우리 용인 농산물 급식으로 쓰는 학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교육의 인프라도 확장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하면 뭐 생활체육, 문화예술 분야까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정한 그 시정 비전 슬로건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용인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결과물은 용인의 모든 분야에서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그걸 르네상스라고 집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당선되고 인수위에서는 시정 비전과 관련해서 반도체 수도 용인 특례시 뭐 이런 말도 뭐 있었어요. 반도체 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반도체를 강조를 했지만 용인은 반도체가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반도체 외에도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삶의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브레인스토밍도 했는데 딱 와닿는 어떤 슬로건이 나오질 않아서 2번 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정하겠다 해서, 제가 또 중앙일보 신문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퍼뜩 생각이 난 게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네, 르네상스. 르네상스. 그래서 어떠냐고 제시했더니 다들 좋다고 해서 예, 그렇게 정했는데 다른 도시와 좀 비교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비슷한 슬로건을 가진 데가 많은데 어디를 새롭게 뭐 시민을 힘나게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슬로건을 가진 도시들이 꽤 많은데 우린 조금 그런 면에서 차별화가 됐어요. 만드는 미래. 네, 함께 만드는 미래, 르네상스. 용인 르네상스.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이 슬로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민들도 이제 이 슬로건을 많이 이제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제 용인의 르네상스뿐 아니라 이 반도체가 우리 비메모리 부분, 시스템 부분에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최대 규모, 사실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르네상스가 오는 아주 희망을 주는 사업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반도체는 뭐 정말 세계적으로 치열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더욱더 키워나가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쪽이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제 용인이 있는 걸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거고요. 이거 말고도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용인 특례시의 난제라고 해당하는 것들 여러 개를 제가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전 시장님이 못했던 거 정말 굵직한 거를 제가 많이 풀었습니다. 뭐 열가지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일단, 우리 이상일 시장을 인터뷰하려면은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또 하고 싶은 일, 계획한 일도 너무 많고 열정적이라서 진짜 몇 회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들 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이 첫 삽을 뜨겠고 당기신다고 했는데 네.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말 희망찬 미래를 다 같이 기약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